이제.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 기아 대책 그리고 또 이 난민에 대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들이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시고 또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몰려오는 난민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 장벽을 쳤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고 미국이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과 또 미국이 이 난민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모든 분야가 상적해 있지만 네. 제일 시급한 거 이게 네. 이제 난민 문제죠. 네. 현재적으로 제일 시급한 거. 근데 이 난민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다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난민이 어떠한 난민이냐를 조금 분리를 우선간 조금 해봐야 되고, 난민은 전쟁 난민이 있고, 그렇죠.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난민이 생기는 게 있고, 못 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난민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난민이 생기는 나라는 전부 다 전쟁의 난민은 조금 색깔이 다르고, 그 안에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해 갖고 누적돼 갖고 있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지구촌에서 이 난민들이 틀린 거죠. 그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도 올라가고 미국으로도 들어오고 선진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난민들이 선진국으로 움직이는 까닭은 2차 대전 이후로 인류가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데 후진국이 있고 선진국이 있을 만큼의, 선진국은 경제를 많이 가지고 환경을 많이 좋게 만드는 것이고, 후진국은 그걸 누적하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 중, 상, 하 뭐 이렇게 갈라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가 30%, 중간이 30%, 40%가 하 분야가 있는 건데, 이 하 분야가 선진국이 성장을 했으면 하 분야를 지금 이끌어줘야 될 때가 왔는데, 그게 네. 밀레니엄입니다. 아, 네. 그게 지식사회 도래했던 때가 이제부터 밀레니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고 있어갖고 방법을 못 찾아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미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냐? 인권을 최고로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세계에 존중받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인권. 네, 인권이 네,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걸 지금 거부해야 되는, 이걸 책임져야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지금 유럽과 인류 사이에 움직이는 난민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네. 이걸 같이 미국의 스스로는 이걸 갖다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좋은 방법, 대책이 서로 좋을 수 있을지. 그것이 대한민국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 세계가 키워준 나라예요. 네. 지식과 기술과 재주를 갖출 수 있도록 2차 대전 이후로,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었습니다. 네.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어. 최고 못 사는 나라에서 모든 에너지를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네. 공산주의 빼놓고 민주주의에 발전하는 모든 자료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이는 하나의 지식과 재주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년 동안, 지금 5천 년 이상을 인간이 희생을 하고 지금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인간 희생 속에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렇죠. 그런 에너지들인데 네.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 최고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문화와 기술을 전부 다 겸비하고 다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이걸 다 갖추게 해놨다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지혜를 지금 연다면 그렇죠. 이걸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지금 이 준비한 미국이 같이 풀어갈 수 있다면 예.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네. 이걸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걸 지금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대한민국에는 가지고 있는 요걸 풀기 위해서만 걸 몇 가지 꺼내보면 기술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일으킨 문화를 좀 더 흡수해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진국이 아무리 못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국은 그렇죠. 중요한 인재 그리고 예. 기술력을 그래서 가진 겸비한 나라죠. 지금 이 사람들 난민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뭐냐면 아주 저기술 조금 이렇게 저거 뭐 생산품이라도 예. 조금 밑에 거 네네. 이런 사람 저가 생산품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준비를 해놨느냐? 네. 공단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 네. 공단 예전에- 사업을 한 40년을 지금 노력을 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세계 누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를 하나의 이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미국에 지금 공단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떠한 곳에 난민들이 올라오는 곳에 이는 공단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 이 내 사람들의 예.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난민이 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원천 봉쇄해 갖고 잡을 주고 일을 줘야 되는 거죠. 일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맞는 일거리를 줘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미국을 알아가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국제사회를 알아가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5년에 성장시킬 거냐 7년에 성장시킬 거냐. 그래 되면 5년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업도 일으키면서 일을 하면서 저가 품목을 생산하는 걸 미국을 도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주권을 줘도 되고 10년을 노력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 섞여서 살아도 미국은 세계인이 오는 나라지 미국은 누구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의 신도시예요. 이민자의 나라. 옳지. 네. 세계에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드는 것이 지금 미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난민 또한 인자는 그냥 막 들어올 때는 지났어요. 미국이 거대한 힘을 갖춰놓고 질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면 배우고 갖추어서 미국에 맞게 들어와야 돼. 이제부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아주면 미국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갖고 이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고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키운 나라인데 세계가 키운 나라인데 유엔도 도왔고 미국도 도왔고 어떤 나라들이 키운 나라인데 이 키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에 잘 설 거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거죠. 근데 그 실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되면 난민을 너희들이 처리해봐라. 요렇게 지금 줘야 되는 거죠. 한국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난민들을 어느 도시나 이런데 그 국경 그 근교에서 그렇죠. 네 그런 거기서 공단을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자리를 이제 저거 보장해주고 네.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특구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들어와서 난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해와 봐라. 이러면 한국이 그 난민을 처리할 수 있는 설계가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놔가지고 할 때 어떤 이점이 생기냐.
그러면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제가 들지 않느냐. 네. 경제가 드는 게 난민 처리에 이 경제 들어가는 게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죠. 한 500조가 들어갑니다. 500조요? 500조가 일반인이 생각을 하면 500조가 많은 것 같던데 네. 사회를 하나 크대한 물결을 잡아가는데 500조 투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네. 500조를 미국이 낼 거냐, 한국이 낼 거냐, 세계가 낼 거냐, 유엔이 낼 거냐.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한국이 만들면 500조를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국이 국제사회에다가 이 금융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할 테니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 주면 이게 믿을만 하면 신비성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보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 대기업들이 네.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설계를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지금 이 자리로 오게 되고 네. 가르칠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는 전부 다 실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다른 식으로 할 일은 많이 없지만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는 엄청나게 배출해 놓은 게 지금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조는 대한민국이 빌립니다. 그게 미국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보증을 해줍니다. 네. 20년 거치 30년 상한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난민을 위해서 이 진짜 멋진 샘플을 만들어 보겠다. 네.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되면 이 난민 하나의 프로그램이 멋지게 설계를 해갖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게 나오기 시작을 해버리면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 다 써야 됩니다. 그게 미국이 인권도 보장하고 후진국에 어렵도록 됐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네. 이것이 미국의 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들도 이룰 수 있고 미국의 그 특구가 마련되고 하면 네. 이제부터 질서를 좀 잡아야 되는 것이 미국에도 이게 그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합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구가 생김으로써 여기서 질서 있게끔 이 자합도 되고 또 여기서 생산하는 게 미국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했고 줌으로써 다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게 지금 중국의 의존도 저가 품목의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세져갖고 네.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낮출 수 있고 난민들이 그런 걸 해줄 수 있고 미국을 도우니 그리고 이 국제사회와 미국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 자기 실력도 조금 올려가지고 그때 네. 영주권도 주고 그게 영주권이 5년 만에 할 거냐 7년 만에 할 거냐 요래 영주권도 주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네. 그리고 10년 정도면은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이걸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가 이제 잡게 되면 네. 이걸 추방을 하고 이 인권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특구로 가서 조금 더 배우고 갖추어서 노력을 해갖고 미국에 들어오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미국의 시민이 될 거냐 요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논해봐야 돼요. 네. 막 들어오면 안 되는 나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왜? 기본은 거진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기초는 좀 더 마련돼 있으니까 앞으로 미국은 아주 질량 있는 미국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네. 미국은 쓰레기통 됩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특구가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네. 이 특구를 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밖에 할 수 있는 그런 한 인류의 누구도 이걸 처리 못합니다. 근데 요만큼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력을 한번 보자 이러고 한 몇 기 준다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대한민국 위력이 나타날 겁니다. 네. 고마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 하는 것들이 신용사회가 일어나도록 이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그러한 세계인들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미션입니다. 네. 이 미국에 주로 오는 난민들은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왔었잖아요. 아직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민들은 주로 가족들을 동반해서 같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 또 교육에 대한 또 그렇죠. 질문을 할 수가 제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가족으로 올라오면 가족에 그렇게 특구가 만들어지면 네, 큰 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우리가 그 공단부터 해서 신도시가 일어난단 말이죠. 네, 여기에서 이 난민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조금 질이 낮으면 미국으로 바로 진입하면 안 돼. 인자는 미국 사회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배우고 갖추어서 미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담당히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민족이 하나 필요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미국이 이때까지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도 버티 나온 것이 오늘날 이거 하나를 잘 이 미국에 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왜 우리가 도왔는지, 하느님을 외치는 이 미국이 왜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투자하면서 끌고 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우리는 지구촌에 이제 맞들어야 이 지구촌을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지, 우리만 잘났다고 해갖고 지구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네. 한국은 한국대로의 자기가 할 일을 해줘야 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일이 뭔지를 잡아야 되고, 이 영국은 영국대로의 자기 일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70% 와가지고는 포지션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포지션은 이게 지구촌에서 선진국의 30% 있는데 발바닥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후진국 70% 있는데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질서가 달라지는. 지금 요 선에다가 놔두고 더 이상은 안 줘요. 너 실력을 발휘해야만 위상도 높아지고 이제부터 그 기운이 달라지는, 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거든. 근데 실력을 발휘하려면은 어떠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난민 대책. 그거죠. 이런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기획과 설계를 어떻게 해오면 이걸 갖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누구 뭐 알아볼게. 그러면 해볼 자리가 있어야 되죠. 해봐라. 이걸 내줄 수 있는 게 미국이 지금 한계입니다. 왜? 미국이 네.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한테 한번 미션을 던져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봐라. 요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그런 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하죠. 네. 충분히 준비 다 돼 있죠. 그걸 내가 설계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지금부터 바른 설계가 나와서 네. 요렇게 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왜? 실업자 많죠. 그렇죠. 근데 실업자가 일반 실업자가 아니에요. 고급 인력이에요. 무식하고 이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실업자가 없어요. 열심히 맞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라도 해가 먹고 살면 되니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내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식을 갖춘 사람은 내가 지금 저 밑에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일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 실업자가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 실업자들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면 세계에 큰 도움이 되는. 네. 근데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네. 설계를 내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저 대한민국이에요. 네. 실업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자들을 전부 다 구제할 수 있다. 여기 특구를 지금 만들어 갖고 운용을 해보면 이 답이 무슨 소리인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네. 미국이 실업자를 없애려 그러면 특구가 생겨야 돼. 잡이 필요하면 글로 가자. 거기에 가면 대접받고 우리가 모질라는 도 가리키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이 특구가 돼야 돼요. 이 특구를 운용하는 게 대한민국이 해야 됩니다. 네. 미국에 이 특구의 운용만 해줄 사람만 있다면, 그러한 그런 나라만 있다면 미국은 무조건 손잡아요. 이 실은 모델이죠. 만일 이 미국이 우리 한국과 같이 손을 잡고 이 난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요? 여기 샘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샘플이 돼서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국제 난민 문제는 해결 다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맡아줄 수 있어요. 네. 또 거기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들이 또 자국에 돌아가서 다시 자기의 능력을 환원할 수 있고.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쪽의 노동자들도 네. 노동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 국제사회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이 배우는 국제사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시켜서 이 인류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이런 것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배운 거를 거기에 놓음으로써 고국이 활성화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고국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제 처음부터 이 난민이 일로 오는 게 아니고 고국에서 1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워서 기본을 닦고 나서 이 특구로 들어오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크게 필요한 나라임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는. 지금 현재는 어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못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선진국과 중진국에 필요한 이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면 선진국은 더 앞서갖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지금 잡아가는데 이 난민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를 겪어가면서 정말 많이 빈곤했고 배고팠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3D 산업을 통해서 나라가 좀 부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런 기술과 인재, 그리고 그 부모들의 어떤 근면성, 사람들의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의 되게 또 근면하잖아요. 맞습니다. 성실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읽어온 어떤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이 미국에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덧붙인다면,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에 우뚝 쓸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우리는 국제사회에 필요한 사람들로 지금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우리 실력을 보는 거거든. 네. 이건 무조건 해내야만 우리는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지금 필요한 거, 그게 난민 지금 이 해결 문제예요. 이것만 대한민국이 해내준다면 네. 세계는 엄청난 숙제를 푸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위상을 알아주는 거죠.